잘생기셨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로 거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스팟만 말씀드릴게요. 여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기도 하고 주로 다 브랜드 오피스텔 위주여서 비싼 편입니다. 순회 서현 정자의 오래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약간 싸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싸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야탑 쪽에 신축 오피스텔도 조금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백현, 서판교 이쪽에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투룸, 쓰리룸 위주로 있지 원룸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또 수지 쪽에 커다란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맛집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제 맘대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 최애 원픽입니다. 회사에서 좀 멀어서 차가 있어야 갈 수 있는데요. 판교 평냉파들의 성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8,000원인가 그렇고요. 대표 메뉴는 제육백반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음식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여기는 저의 최애인 시래기 된장 파스타랑 함박 스테이크를 팝니다. 맥주도 다양하고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할라피뇨 피자가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이 피자랑 에일의 조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좀 매워서 맵찔이들은 먹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원래 유스페이스의 작은 가게였는데 최근에 길 건너로 확장 이전을 했더라고요. 약간 옛날 치킨 맛입니다. 특히 점심 특선이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김치볶음밥이고요. 점심으로 한 달 내내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참치덮밥, 육개장, 차돌라면이 맛있어요. 여긴 핸드드립을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 홍대이라고 써있는 게 홍익대학교인지 아니면 주인분 성함이 홍대의씨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집입니다. 이곳은 H스퀘어에도 있고 유스페이스에도 있는 유명한 커피집입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화춘, 신생반점 여기 둘이 박빙입니다. 다음은 패션 관련 질문인데요. 저는 체크 난방은 없고 린넨 셔츠를 주로 입습니다.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쯤 되면 판교역에 체크 난방 입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분은 괜히 제 영상을 보고 헛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 너무 겨워가 아니라 너무 힘겨워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팀만 봐도 반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시고요. 갑자기 정장 입고 오면 제 면접 보러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 면접 보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정장을 입고 왔는데 업무 중간에 데이오프를 하고 나간다? Back from the 그래서 이 다리들은 판교의 대표적인 이지개 다리라고 불립니다. 여기 건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나오는 거 알아? 무슨 유니버설 스튜디오야?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저 지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장난해 지금? 워라벨 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자율 출퇴근이고요. 이거는 같은 계열사라도 계열사별로 조금씩 정책이 다릅니다. 그리고 야근은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큰 기능인데 기간이 짧으면 야근을 해야 하고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해도 됩니다. 프로젝트 없는 상시 운영 기간에는 야근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유저가 좀 많은 서비스이다 보니까 큰 배포가 있을 때는 낮에 안 하고 새벽에 하거든요. 그래서 밤샘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있진 않아요. 주말 출근의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 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거의 안 읽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진짜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항상 쓰는 거고요. 다음은 맥 질문인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회사 기본 지급 장비가 맥이어서 그렇습니다. iOS 개발이 아닌 이상 맥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개발 환경을 세팅할 때 맥에서 불편했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윈도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제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자분이 기획을 할 때 일이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계신데 제 예전 경험을 꺼내봤을 때 가끔 기획을 안 하시는 기획자분이 있더라고요. 뭐만 던져주고 어떻게가 없어요. 스펙을 정의해야 될 사람이 개발자한테 스펙을 다 맡긴다던가
그냥 개발자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이럴 때 좀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분명 정책적으로 풀면 쉽게 끝날 일인데 굳이 개발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건 제 브런치에 써둔 글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QA 직군께서 주신 질문 같아요. QA 기간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죄송하면 정말 죄송했지 저를 화나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은 직군입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이 없습니다. 물론 직책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이름을 부르는데요. 대표까지 그냥 닉네임만 부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친한 분인데 실명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상상하시는 마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요. 이게 또 마냥 수평적이진 않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가끔 수평적인 거랑 무례한 거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이것도 계열사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난식 휴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3년 일하면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 안 가는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저는 6년차 안식이 나왔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 다음은 번아웃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힘들다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올해 초엔 진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무튼 힘들 땐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가 맞고 돈 벌려고 일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누워요. 그냥 누워있으면 뭔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전 시킵니다. 사실 컴공만큼 가성비 좋은 전공이 어딨나요? 노트북 한 대만 사주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잘 쓰면 됩니다. 다른 업에 비해서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덜 한 편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